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자 입장에서 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렇게 현상을 논하고 평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틈새 시장 그리고 어떠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들의 활발한 매수세를 일컬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항상 그때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우리나라의 GDP 규모 등과 빗대어 봤을 때 97년이라든지 2008년, 2009년도에도 분명히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매수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지금 현재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부터, 제가 얼마 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증권사를 제가 창구를 방문을 했더니 유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식 계좌를 신규 개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이제는 개설할 사람들 거의 다 개설을 했고, 막바지 조금 참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망설였던 사람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계좌 개설을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기사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로 개인들이 주가를 받치면서 떠올리는 그런, 이번만큼은 개인들이 외국인들을 이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700대를 꽤나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700대를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 버티고 있죠.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단하다 아니면 허술하다 보기는 힘들지만, 이웃의 일본과 비교하면 확실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듯 하더니 다시 꺾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때의 지지를 지금 현재 1700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 있었던 2008년도, 2009년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사태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 회복했었던 것은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놓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들은 간간히 그냥 흐름만 따라가면서 가벼운 브레이크를 받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외국에 퍼져 있는 달러를 본국으로 다시 빼가는 그런 현상도 분명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의미는 패시브 자금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글로벌 증시장 상황 자체가 수축되는 이런 국면에서 패시브 자금에서도 그동안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지금 리밸런싱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거의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내로 흘러 들어오는 증시의 자금은 제한적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었던 게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중국 본토로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본토가 가장 큰 마켓을 차지하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예고되어 있었고 확정되어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의 유출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 타이밍에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들은 프라이싱 메이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격 결정자는 개인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개인들은 어디까지나 큰 손들의 움직임에 편승하거나 그 큰 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개인들이 어떤 큰 메인스트림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줄기를 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별 볼 일 없는데 개별 종목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저기서 급등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당분간 이런 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 상황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외국인, 그리고 큰손,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싹죽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지수를 떠받드는 개미들 입장에 지금 현재 놓여 있나요? 아니면은 눈치 빠른 개인이 되어서 이싹을 줍는 상황이 되어 있나요? 저는 제 스스로가 현재는 눈치 빠른 개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장세를 굉장히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서핑하듯이 개별 종목을 통해 가지고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지금 동학 개미 운동에 참여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우리 대한민국 우량주들을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부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점점 커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이제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제 초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옆으로 살짝 돌려봤더니 하루에도 10%, 20%, 많게는 상한가 쳐서 30% 먹고 이틀 동안에 40%, 50% 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내가 대형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종목을 큰맘 먹고 들어갔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샀던 가격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오를 때는 2, 3% 오르더니 내릴 때는 4%, 5%씩 뚝뚝 빠지는 거 보면은 힘이 빠지죠. 이러려고 주식한 게 아닌데 차라리 이 돈이었으면 나는 그냥 부동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런 그 매수세에 참여했었던 개인들이 평소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은행 예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심으로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변동성이 작은 자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오히려 옆 동네에서는 옆으로 돌아봤더니 말도 안 되는, 정말 저런 종목들이 저렇게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어디에서나 이런 흔들은 시장에서
급등 나가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은 절대적으로 이 심약한 또는 흔들리기 쉬운 개인들의 자금들을 이렇게 쪽쪽 빨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탈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자신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포지션들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뭐 세력도 저희는 아니죠. 분명히 더군다나 외국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죠. 저희는 이제 일부 개미일 뿐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내가 어느 정도 전투력이 되는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대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신용 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용이 지금 4월 3일자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올 초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보면은 올 초에 보시면은 1월 2일자 기준에서는 지금 970억 정도인데 지금은 약 3천억이 넘어가는 규모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서만 신용 잔고가 거의 5천억, 6천억이 넘어가는 지금 현재 그 정도인데, 이거는 원래 평소에 발생하는 신용 잔고 규모에서 딱 봐도 산술적으로 3배 이상이 증가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3배로 훌쩍 넘어가 버린 거는 최근 2, 3주 사이에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라기보다는 좀 투기성 자본, 투기, 뭐 한탕 해보겠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것처럼 한번 이번 기회를 내가 인생 한번 역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들은 쉽게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전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재로서는 이제 논외로 하셔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 우량주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내가 이런 각계 전투에 자신이 없다 이러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 우량주를 현금 매수하셔서 우직하니 들고 계시면은, 분명한 것은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나의 마음이 옆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모르는 제3자의 이야기에 뭐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전투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전투력이 있다는 것은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 하루에 30% 상하한가 30%라고 하면은 60% 바운드에서 밴드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이 변동성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할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전투력이 있다고 하면은 전투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장에서는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자신이 없다, 내 평소에 지금 주식만 하고 내가 샀던 종목 매도하는 순간부터 다음날 급등하더라,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내 이 종목을 샀더니 뭐 한 3, 4% 올라가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옆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나 이번에 20% 먹었어, 15% 먹었어 이러면은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화장실 가서 혼자서 이악 물고 바닥바닥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영상 들으시면서 뭐 시즌이나 이런 뭐 테마성 종목들 올라타고 왜 내가 샀던 종목들 안 오르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되세요. 지금은 그럼 이 말이 끝나면 이제 조금 발 빠르신 분들은 이제 선거 관련 테마주 분명히 기웃기웃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현실 전쟁판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계좌에 빨간색만 찍는다고 하면은,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투력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없는데
경험도 없으면서 정말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입 벌리고 서서 수익이 안 난다. 내가 왜 주식시장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자금 관리하시고 우량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정말로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번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번 시장에서는 눈 똑바로 뜨고 시장을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자신 없다고 하면은 단기 뉴스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뭐 증시 전망은 100% 틀립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정확한 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는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뿌연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긴박한 사건 하나가 변수가 하나 뚝 떨어지면은 시장은 우르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는 시장에서 나의 심리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뉴스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만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뿐이지 그냥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들은 그냥 흐름을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나의 흐름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는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들고 가시는 거지 지금 현재 방향이 이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는 이런 포지션을 탈 거야.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장에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레버리지와 인버스입니다. 이거는 홀짝 게임과 똑같은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뉴스를 기대를 하고 분명히 이거는 다음 주에 아니면 이번 달 안으로는 이거는 상승이야. 나 여기서는 이번 장은 레버리지야. 또는 이번에는 무조건 내려가지. 인버스야. 이렇게 홀짝 게임을 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원래 홀짝이라는 것은 확률은 50%지만 이 50%의 확률이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0에 수렴하신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홀짝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홀짝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종목 갈아타기인데 종목 갈아타는 것이 리밸런싱의 의미에서 종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그냥 시장 장세를 따라가는 흐름에서 내가 시장을 이렇게 쫓아가는 흐름에 종목 갈아타기를 하시게 되면은 손실이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는 이번 장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현재 이런 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잔고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홀짝 게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워가지고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개별 종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 유동성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 구간에 원하는 목표 수익 구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단기 방향성이 좀 틀린다 하더라도 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장에 내가 잘못 샀는데 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덜 오르거나 오르지 못해가지고 속상하더라도 믿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종목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하셔야 되고 저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 공부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데 제가 스타벅스 같은 종목은 정말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종목들은 원래는 제가 꾸준하게 모으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제가 50불 언저리 왔을 때 조금 많이 샀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샀었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는 하고 있진 않지만 주변에서도 이렇게 관심들 가지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저는 이 종목들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처럼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가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이번 국면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또는 그 가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분할 매수 이런 부분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이거는 내가 바닥이 언제다, 저점이 언제다 이런 것을 가려내시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많으실 테고 시간 낭비도 많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한 주, 내일 뭐 5주 또는 뭐 저처럼 떨어지는 날에만 좀 매수를 한다든지 상승장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떨어지는 장에서만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번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터널이 끝나고 나서의 이후의 시장의 장세 흐름에서는 웃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었거든요, 시장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부분을 좀 깨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요 정도 좀 힌트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배당주의 관심은 이제는 올해는 조금 줄이셔야 돼요. 아예 없애시거나 배당주를 관심 종목이 있으면 당분간은 삭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2, 4분기, 3,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외 기업들이 배당 컷을 한다는 공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평소에도 최소한 어느 일정 부분 일정 수준까지 배당을 했었던 소위 말해서 전통적 배당주는 아닌데 그래도 형식적인 배당을 했던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올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전통적으로 고배당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에서는 올해 수확은 별로 재미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금리, 대한민국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 이런 종목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금리 피해 기업 은행주들, 금융주들 꼭 피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기업군이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시국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오히려 지금 금융업계에는 더 많은 지각 변동, 더 많은 위험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국이 끝난다 하더라도 쉽게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저금리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수혜를 보기 힘든 그런 기업들 이전에는 고금리 시절에서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갔던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으로 드디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험난할 줄 알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거의 좀 어렵거나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 인권에 대한 부분, 노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시시비비를 가릴 틈도 없이 재정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전 저희가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때도 그랬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우량하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거나 그리고 1위의 자리에 있었던 산업군이 밀려나서 새로운 산업이 이 세상에 주도를 했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번에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지금 장세를 바라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고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후의 시장 그리고 기업 환경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분명한 것은 역대급의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달러 패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야기들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더라도 제가 다음에 준비한 영상, 이 영상 하나 잘 들으시고 이렇게 앞으로 시장 방향 좀 잡으신다고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달러에 대한 히스토리와도 관련되어 있고, 이 히스토리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리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의미에서 듣고 가셔도 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영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는 이번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은 지수를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로 개별 중소형주에서 장세가 당분간, 개별 중소형주 중심으로 일어난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단기 예측에 대한 변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장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어설픈 홀짝 게임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홀짝 게임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잔고는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개별적 전투든 어디든 참여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단기 방향에서 실패하더라도 홀딩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 종목을 선별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현금 자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이번의 시장 장세를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기회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레버리지로 하셔야지, 정말로 이거는 한탕을 노리는, 인생 역전을 노린다고 하신다고 그런 생각으로 레버리지를 하시게 되면은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정말로 제가 듣기로도 시장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서 증권사들이 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금리 싸잖아요. 오히려 저 같으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라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신용을 끌어다가 미수나 이렇게 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행 가셔가지고 마이너스 대출 마턱 만들어서 주식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제가 이렇게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대 매매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신용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사신다고 하면은 반대 매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틸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했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